내면의 조용함, 상화로움,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된 그런 충실한 감각. 수천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망해왔던 꿈이었던가. 오늘날 드디어 소원을 이룬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어떻게 얻게 되었는가. 파룬궁은 이용지 선생님께서 창시하신 성명상수 불가수련대법인데 또 법륜대법이라고도 하며 우주 특성 진, 선, 인에 동화되는 것을 근본으로 삼습니다. 파룬궁은 5가지 공법으로 구성되어 간단하고 배우기 쉽습니다. 이것은 제1장 공법, 불전천수법입니다. 이 동작의 핵심은 소통이며 에너지가 막힌 곳을 뚫어주어 체내와 피하의 에너지를 강렬하게 움직여줍니다. 자동적으로 우주 중의 에너지를 대량으로 흡수하므로 수련하자마자 백맥이 통하게 됩니다. 파룬궁을 연마하는 데는 시간과 장소, 방위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더욱 큰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볼 때 지구상의 시간, 장소, 방위는 더 이상 절대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연마하는 시간도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5장 공법도 순서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조금 더 많이 연마하고 출근할 때는 좀 적게 연마해도 되는데 30분을 연마하든 1시간을 연마하든 관계없습니다. 파룬궁 수련은 법륜을 중심으로 합니다. 사부님께서는 수련생에게 법륜을 하나 심어주시는데 법륜은 영성이 있는 회전하는 고에너지 물질체로서 매일 24시간 끊임없이 돌고 있어서 자동적으로 수련자의 연공을 도와줍니다. 법륜은 어떻게 회전할 수 있는가? 사실 법륜은 우주의 축소판입니다. 우주는 본래 운동하고 있는 것으로 지구가 무엇 때문에 돌고 있는지 당신은 아십니까? 이것은 같은 도리입니다. 여러분에게 TV를 예로 들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TV 속으로 들어가서 배우를 찾겠다고 하면 누구나 그를 우습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전자파는 다른 공간에 존재하므로 사람의 손으로는 잡을 수 없습니다. 다른 공간의 개념을 말하자면 우리 이 공간은 분자로 구성된 것입니다. 더욱 미시적인 미립자인 원자를 예로 들면 세로로 한 점을 보지 않고 가로로 전체의 원자의 일면을 본다면 그것이 바로 다른 공간입니다. 사실 법륜도 우리 신체가 있는 이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자파처럼 다른 공간에 있습니다. 법륜은 항상 돌고 있어서 수련자가 비록 항상 연공하지 않더라도 법륜이 오히려 끊임없이 사람을 연마시켜줍니다. 이것은 현재 세상에서 전해진 모든 수련법 중에서 유일하게 법이 사람을 연마시켜주는 수련법입니다. 이것은 제2장 공법 법륜장법입니다. 정장법을 속하는데 4개의 포륜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륜장법을 계속해서 연마하면 수련자의 신체 전부를 관통시킬 수 있습니다. 수련자가 법륜장법을 처음 연마했을 때 두 팔이 아주 무겁고 시큰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공이 끝난 후에는 피로감이 없으며 오히려 즉시 온몸이 가뿐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파룬궁은 완전한 한 세트의 성명상수 수련 방법입니다. 동작으로 명을 닦는 5장 공법 외에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닦는 부분입니다. 닦고 연마하는데 닦는 것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며 연마는 그 뒤입니다. 칭찬을 결정하는 공은 연마해낸 것이 아니고 심성을 닦아서 수련해낸 것입니다. 심성이 높은 만큼 공도 높습니다. 그러므로 파룬궁 수련생이 매일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연공 외에도 대법 서적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 이 한 법문은 곧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개인 이익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순 속에서 이러한 문제를 담담하게 보고 가볍게 볼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이것이 관건 문제이다. 연공과 마음 닦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일인데 무슨 관계가 있는가? 사실 이것이 바로 파룬궁이 여러 공법과 다른 점입니다. 파룬궁을 연마하는 것은 수련 과정 중에서 끊임없이 집착심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마음은 모두 수련 과정 중에서 천천히 제거해야 합니다. 연공하기 위해 당신이 거기에 서자마자 사상 속에서는 온갖 잡념들이 뒤집혀 나오는데 직장에서의 갈등, 아이들의 대학 입시 문제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입장하여 연공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의 다른 법문에서는 단전을 지키는 것과 코끝을 바라보는 것을 연구하였습니다. 사실 당신의 마음이 조용하지 않다면 어떠한 외부적인 방법도 큰 작용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파룬공에서 마음을 닦는 것은 바로 근본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당신에게 난잡한 일들을 내려놓은 후에 연공하게 되는데 물론 자연적으로 입장하기 쉽습니다. 바로 파룬공이 말하는 닦는 것이 우선이고 연마가 후차적인 이것을 바로 수련이라고 합니다. 어디에서부터 수련을 시작하는가? 이홍지 선생님께서는 수련인에게 어떠한 환경에서도 모두 좋은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사회에서는 좋은 시민이 되고 가정에서는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일찍부터 수련이나 기공에 대해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많은 기공사들이 덕을 중요시하라고 하였지만 왜 덕을 중요시해야 하는지 저는 확실한 인식이 없었습니다. 전법률 책을 본 후에 실과 득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보고 아주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저는 중국으로 돌아갈 때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많이 사면 살수록 비용이 절약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았죠. 대법을 배운 후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실과 득의 관계를 터득하고 이런 행동이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많은 힘을 들여 제작한 것을 불법으로 산다는 것이 또 사회 법규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컴퓨터에 들어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미국에 온 유학생들은 약 1년이나 1년 반이면 어느 정도 경제 능력이 생겨서 중고차를 살 수 있게 됩니다. 차를 산 후에는 가장 큰 부담이 바로 자동차 보험료인데 여기에는 많은 요령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보험회사 직원들은 당신이 몇 년간의 운전 경력이 있다고 말해주면 해당되는 보험료가 1년에 약 200불 정도 적어진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수련인의 표준으로 자신을 요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좋지 않다고 생각되어 마땅히 얼마를 지불해야 하면 얼마를 지불하겠다고 그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파룬공을 배운 후부터 처세에 관한 생각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저는 원래 아주 강렬한 개인 욕망, 말하자면 남보다 훨씬 뛰어나려는 생각과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는 심리가 아주 많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사회의 실제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일부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행정 관리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청렴한 관리가 되려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법을 배운 후에 저는 자신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뇌물을 받거나 탈세도 하지 않을 것이며 동시에 저의 바른 행실이 주변 친구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사회의 바른 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홍지 선생님께서는 법을 전하는 초기에 바로 파룬공은 고층차로 사람을 이끌며 불법을 전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히 하는 기공과는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우주, 시공 및 생명 등 고층차의 법을 개통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인생의 목적은 바로 반본귀진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고층차의 법을 모르면 수련할 수가 없으며 안을 향해 수련하지 않고 심성을 수련하지 않으면 공이 자라지 않는다. 불법을 들으면 사람들은 쉽게 불교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파룬공은 불가 수련 법문이지 불교가 아닙니다. 불가공도 불교 공법이 아닙니다. 그 당시 석가모니도 부처 수련은 84,000 법문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불교는 다만 천태, 화엄, 밀종, 선종, 정토 등 10여 가지의 법문뿐이므로 전체 불가를 개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파룬공은 사실 불가의 각도에서 전체 우주의 법을 전하였습니다. 이것은 제3장 공법, 관통양극법입니다. 우주의 에너지와 체내의 에너지를 혼합 관통하는 법입니다. 이 공법을 연마할 때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양이 대단히 커서 수련자는 극히 짧은 시간 내에 신체를 정화하는 목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신체 정화는 파룬공 수련생의 진실한 체험입니다. 비록 이홍지 선생님께서는 법을 전하는 초기에 파룬공은 수련이지 병을 치료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셨으나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심성 닦는 데 공을 들였을 때 심성 제거에 따라 신체는 정화되고 있고 병이 없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병을 제거하고 신체를 건강히 하여 수명을 연장하는 효과도 아주 뚜렷합니다. 파룬공을 연마한 후부터 저의 건강에는 너무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원래 저는 병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고혈압에 천식, 심장도 별로 좋지 않았는데 파룬공을 배운 후부터 변화가 아주 많이 생겨서 지금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 이렇게 건강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파룬공을 연마한 후부터 변화된 것은 바로 이 머리카락입니다. 파룬공을 연마하기 전에 저희 머리는 이미 백발이었습니다.
연공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흰 머리카락이 끝에서부터 점점 검은 머리로 바뀌기 시작했지요. 이런 변화를 제 자신은 처음에 몰랐는데 저희 딸이 먼저 발견하고 저의 머리가 검어지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농담인 줄 알았지요. 나중에 거울을 보니 정말로 검은 머리가 있었는데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파룬궁은 약을 먹지 말라고 규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파룬궁이 사람들에게 약을 먹지 못하게 하거나 병원에 가지 말라고 하여 문제가 발생한다면 틀림없이 파룬궁의 명예를 손상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사람들에게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병이 있는데도 그에게 병원에 못 가게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파룬궁은 병의 내원을 말하였습니다. 당신의 병, 당신의 난은 모두 당신이 생생세세의 나쁜 짓을 하여 쌓인 업력이 가져온 것입니다. 물리학에서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말하는데 당신이 다른 사람을 해치고 갚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우주에는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 얻는 것이 있으면 필히 잃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나쁜 일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을 괴롭혔을 때, 당신이 얻지 말아야 할 것을 얻었을 때 바로 업을 빚습니다. 당신이 잃지 않으려 해도 강제적으로 잃게 합니다. 그러므로 기공수련은 고생을 겪고 집착심을 제거하여 업을 없애므로 가장 철저하게 병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고생을 겪어 소흡한다는 말을 들으면 수련이는 아무것도 없이 가난해야 하는가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바로 그 마음이며 당신은 무슨 물건이나 다 가지고 있어도 그것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수련을 말하기만 하면 사람들은 깊은 산속, 사찰, 청등, 목탁 등을 연상합니다. 파룬궁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석인 사회 중에서 수련하며 최대한도로 석인 상태에 부합되는 것을 요구합니다. 각종 모순 속에서 자신을 연마하고 모순이 있으면 능동적으로 안을 향해 찾고 자신을 제거합니다. 매사를 모두 진선인으로 가늠합니다. 사실상 수련인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당신은 일을 잘하고 학교에서 당신은 공부를 잘한다면 있어야 할 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런 초조함, 그런 걱정, 그런 다툼이 없고 조용하고 충실하며 담담하고도 활기가 넘치게 됩니다. 전범윤이라는 책에서 모든 답을 찾았습니다. 그 속에는 모든 수련에 관한 문제와 생명의 참뜻, 그리고 우주 공간의 현상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 아주 완벽하게 해석하였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생명의 도리를 깨달은 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순이나 생활에서 부딪히게 되는 일부 시달림에 대해 감당하는 능력이 커졌으며 살아가는 데 평온하고 낙관적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4장 공법, 법륜추천법입니다. 인체 에너지를 대면적으로 유동시켜 한 갈래나 몇 갈래의 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음면에서 전체적으로 양면으로 순환하며 끊임없이 왕복하므로 일반 통맥법과 대소주천을 훨씬 초월하였습니다. 무협소설에서는 자주 조하인마의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파룬궁을 연마하면 편차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고 묻습니다. 파룬궁은 의념이 없으며 의념으로 이끄는 것에 의거하지 않으므로 편차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 마침 기공의 붐이 일어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공을 좋아했기 때문에 몇 가지를 배워보았습니다. 그 중에 자신을 흐리멍덩한 속에 들어가게 하고 어떤 자발적인 동작이 나오도록 생각하는 기공이 있어서 저도 해보았는데 다행히 그런 상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파룬궁을 연마한 후에야 저는 이런 자발적인 상태는 좋은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파룬궁 연마에서는 자신의 주의식이 아주 확실할 것을 요구하며 명석하고도 명석한 상태에서 연공할 것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그 어떤 의념이 이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연공을 하는 도중에 아무런 문제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파룬궁은 비밀 중의 비밀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원신과 부원신 문제입니다. 주의식과 부의식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흐리멍텅할 때 얼떨결에 어떤 일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하의식이 바로 사람의 부의식, 부원신입니다. 역대의 공법에서 수련한 것은 모두 부원신입니다. 연공할 때 흐리멍텅하며 마치 잠든 것처럼 하라고 요구합니다. 가부좌를 2시간 했는데도 15분 정도 한 것처럼 느낍니다. 파룬궁은 주의식이 똑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수련하는 것은 주원신입니다. 바로 당신이 연공할 때 당신은 흐리멍텅해서는 안 되며 자신이 연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절대로 그런 흐리멍텅한 상태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용주 선생님께서 설법하실 때 정신병은 어찌된 영문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신병은 바로 사람의 주의식이 너무나 약하다. 어느 정도로 약한가? 마치 그 사람은 늘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는 이 신체를 상관하려고 하지 않고 그 자신이 늘 떨떠라며 늘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그런 때에 부의식, 외래의 정보가 곧 그를 교란하게 마련이다. 살생 문제에 있어서 파룬궁은 불법을 수련함으로 자비심을 수련해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파룬궁은 살생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길을 걸어도 개미를 짓밟아 죽을까 봐 뛰어넘어가는 소심한 사람이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또 다른 집착에 빠진 것입니다. 수련은 정정당당하게 해야 하며 사람은 사람의 생존 환경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개미 벌레가 당신의 발 아래로 들어가 밟혀 죽었다면 그만인 것입니다. 모기가 아이 얼굴을 물고 있는 것을 보아도 상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당신이 고의적으로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자살은 죄가 산처럼 큽니다. 사람은 고급 생명이 만든 것으로 당신이 자살을 하였다면 그 고급 생명의 안배를 흐트려 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가 당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파룬궁을 연마하면 중생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것은 제5장공법 신통가지법입니다. 전공수련법에 속하며 부처의 수인으로 법륜을 돌리고 신통과 공력을 가지하는 여러 가지 항목을 함께 수련하는 공법입니다. 신통가지법은 중충 이상의 공법에 속하며 원래는 비밀리에 수련하는 법입니다. 신통가지법은 두 다리를 틀어 가부좌로 연마합니다. 연공 초기에 결가부좌를 하지 못하면 반가부좌를 해도 되는데 나중에는 결가부좌를 해야 합니다. 바로 파룬궁 창시자 이용지 선생님께서 과거 수련계 중에 심오한 도리, 비밀리에 전수되는 공법을 현대과학과 결합시켜 극히 명료한 언어로 표현하시어 수련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법을 얻어 수련하여 제고되도록 하였습니다. 전파하는 형식에서 파룬궁은 기본적으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져 친척, 친구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파룬궁은 느슨한 관리를 하였습니다. 절대로 기업이나 행정기구식의 관리 방법을 취하지 않으며 보도서는 돈과 재물을 모으지 않습니다. 파룬궁을 배우고 싶으면 전법률을 보면 되고 동작을 배우고 싶으면 연공장에 가면 됩니다. 파룬궁에는 어떤 조직이나 형식이 없습니다. 명부가 없으며 당신이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는 것으로 연공장에서 함께 연공해도 되고 집에서 연공하고 싶으면 집에서 해도 됩니다. 어떤 제약도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진정으로 수련하지 않는다면 외부적인 관리가 아무리 엄격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전통이 중국 대륙에서부터 해외까지 전해졌습니다. 해외의 대다수 수련생들은 모두 학력이 높은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많은 서양인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 50여 개 나라와 지역에서 서로 다른 종족, 언어의 사람들이 파룬궁을 수련하고 있습니다. 1994년 8월 3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시 정부는 이용지 선생님에게 이 도시의 명예시민과 친선대사라는 명예호칭을 수여하였습니다. 시장이 서명한 공고에서 법륜대법은 문화와 종족의 경계선을 초월하여 우주 진리를 세계 각지로 전해주었으며 동서양을 연결시키는 다리를 놓아주었습니다. 이용지 선생님께서는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법륜대법을 중국에서 해외로 전하였으며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깊은 감동을 받게 하였으며 국제적인 성망을 얻었다고 말하였습니다. 1999년 7월 중국 대륙에서 파룬궁 탄압을 시작한 후 파룬궁은 전 세계의 각국 정부로부터 매달 10여 개의 상장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진선인을 인정하는 것이며 어려움에 처한 수련생들에게 보내는 지지였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boys and girls, I would like to declare the official opening of the first Balandatha Day in Australia. 나의 소원이라면 대법을 전수하여 우리의 더욱 많은 사람들이 득을 볼 수 있게끔 하며 진정하게 수련하려는 사람들이 법에 따라 위로 수련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동시에 법을 전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또 인간이 되는 이치를 이야기하였는데 당신들이 수련반에서 돌아간 후 만약 대법에 따라 수련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여도 최저한도로 하나의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에 대해서는 유익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파룬궁입니다. 사람들에게 반본귀진할 수 있게 하는 수련대법입니다. 그것은 형식상의 계율이 없지만 매 수련인은 모두 엄격하게 진선인의 법리에 따라 마음을 닦습니다. 매 수련인은 모두 사회 속에서의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물질력이 넘치는 큰 조류 속에서 맑은 샘물 같은 본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선인 대법이 파괴를 당할 때 능히 속인이 참아낼 수 없는 가정, 회사, 사회의 각 방면의 압력과 고통을 참아내고 작은 자아를 내려놓고 용감하게 나서서 대법을 지키며 사회에 대해 책임지고 진선인을 지키는 것으로 체현됩니다.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으며 현실은 얼마나 진실하고 이익은 얼마나 되는지, 부귀, 행복, 영예, 고통, 슬픔, 사랑과 증오 등등이 구름처럼 사라진 후 도대체 영원한 정신이 존재하는지 하지 않는지, 선과 악, 진짜와 가짜, 그리고 일체를 버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과 일시적 안위를 꾀하는 집착 속에서 도대체 각오한 생명을 다시금 단련해낼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들은 어디에서 왔으며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등등에 대한 문제에 관하여 우리는 여기에서 모든 답안을 찾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